예, 전남 여수을 김혜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친중소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친대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특별히 어디에 친정책을 펴고 있다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5천만이 넘으신 국민들 생각을 다 전해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 스타트업 서밋하고 K브랜드 엑스포 정말 참 아쉬움이 굉장히 많지요.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니까 이제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미 스타트업 서밋 이거를 취소하고 그쪽에 가서 얻은 결과가 너무 이게 초라하고 정말 최악 아니겠습니까? 48초 면담이라든지 뭐 악수사진 한 장, 거기다가 비속어 논란까지 정말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거기 갈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장관님이 준비했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참석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랫말 가사도 있어요. 우리 백아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럴 거면 그러지 말 걸 그런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래된 노래입니다만 쿨 시스터즈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럴 줄 알았으면 바이든 안 만나고 차라리 행사 갈 걸 이런 후회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53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개 이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기업들 중에는 구글이라든지 오라클 이런 엄청난 기업들도 갔어요. 경제 외교를 하기에 정말 좋은 자리였거든요.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컸고 물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그저께인가요?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까? 네, 오찬을 하셨습니다. 예, 오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본래 약속했던 대로 셀즈맨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던가요? 네, 피치 못할 외교적인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앞으로 스타트업들, 벤처들 육성에 있어서 강한 의지가 있고 국가적인 지원을 할 것이니까 라는 말씀과 함께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소외감 받지 않고 또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역할을 좀 단단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벤처 투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내년 벤처 투자 예산이 2,333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의 25% 가까이 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만 해도 2,065억 삭감, 40% 가까이 됩니다. 특허청은 200억이 전액 삭감이. 저희가 삭감된 잠깐만요. 것은 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시죠. 네. 10개 부처 중에서 예산 삭감이 7개가 됐고요. 7군데가 증액은 3곳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연준이 그 빅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우리 벤처 업계도 지금 투자 빙하기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로 투자한 펀드 중에서 올해 청산기한을 맞아서 이 투자금 회수해야 되는데 펀드 47개 중에서 44군데가 회수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태펀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 유축을 부추기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정부는 말로는 중소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계속 해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 살아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민간에 맡기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주시는 잠깐만요. 죄송한데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네. 같이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공장 예산 삭감된 건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스마트 공장 예산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뭐 거의 평균 3.8대 1 정도 되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내 회의방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세게 달라는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오늘 질문 시켜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관님. 장관님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살려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현장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을 신뢰할 수가 있다. 신뢰가 깨지면 장관님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이제 믿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특별히 좀 생각하셔서 이 예산 반드시 살리시고 스마트 공개랑 사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만을 갖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가지 답변 질문 주셨는데요. 짤막하게 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정정해야 될 것이 이번에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 그 53조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 서밋이랑 K 브랜드 엑스포랑 그다음에 미니콘이랑을 보통은 다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매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3개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밋 관련해서는 19.8억이 정부 예산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현금 지원성의 그 예산이 일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20년도 마지막 예산보다는 조금 높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처와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3천억 정도가 지금 줄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모태펀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태펀드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05년에서 2021년 동안 17년간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7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투입한 금액이 4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태펀드의 66%가 5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보통 이게 자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투자 기간이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투자분이 자꾸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1년도에서 22년 예산을 갈 때 51.4%를 줄여서 5천억 이상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천억 정도를 추가 삭감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모태펀드, 그 다음에 그 투자 금액, 다시 엑시트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하면 내년에만 8조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조성된 금액보다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3천억으로 줄어도 모태펀드의 전체 금액은 작년 대비 더 증가했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게다가 작년에 이게 이제 벤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간에서 조성된 펀드가 전체 펀드의 36%나 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고요. CVC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이 올해 2개의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고 하반기에 저희가 7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에 소요되는 이 자금은 내년에도 역대급으로 모아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어떤 시장에 위축되고 있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 의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벤처들 중에서 누적 다 합쳤을 때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비율이 12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87%의 벤처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 정책자금을 받거나 금융권에서 자금을 받아서 실제 R&D와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환란기에 어떻게 87%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무사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투자가 경직될수록 초기 기업은 투자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투자하는 퍼센테이지를 초기 기업으로 상당 부분 이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걱정하시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ICT 분야를 했던 사람이고요. 다만 부실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실제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재부랑 설득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시대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도움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1분만 좀 주시면은 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조금 우리 장관님한테 좀 할 게 있습니다. 장관님. 예. 그리하고 이 증인 질의는 3분만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우리가 이 사모펀드의 외식산업 진출 관련 중기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중기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한 프랜차이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셋째로는 이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외식업계 가맹점주의 보호 방안 이게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세 가지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해당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나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련돼서 관리 감독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탁 거래에 해당이 간단히 돼야- 얘기하시죠. 네. 전혀 자료가 없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인 질의한 거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윤종화 증인 그 MBK 파트너스 지금 부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BHC의 지금 대주주 아닙니까? 저희가 몇 퍼센트죠? BHC 지주 회사의 일대 주주입니다. 몇 퍼센트예요? 47%입니다. BH 매출이 대부분 가맹점하고 거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BHC가 구글과 애플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가맹점에서 이익을 취하는데 30%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비법이 뭐겠느냐? 결국은 소상공인인 가맹업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는 결국은 가맹업주들하고 소비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BHC가 이 가지는 영업이익률 중에서 대부분을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서 취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금만 해도 3년 동안 2,586억 원이 MBK로 이 배당이 됐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 부회장님 그 치킨 업계가 폐업이 몇 군데나 폐업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1년에 한 3,000군데가 폐업이 됩니다. 폐업률이 8.6%예요. 치킨 업계가 이렇게 폐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MBK하고 BHC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가맹업주들이 죽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MBK 사모펀드가 지금 굴리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3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BHC에는 1조 8천억 지금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 37조나 운영을 하면서 이 골목 상권, 이 치킨 업자들한테 그렇게 이익을 남겨서 도대체 이렇게 이 대규모 펀드가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정말 MBK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 요즘 얘기 나오는 ESG 경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증인 나오시기 전에 본래는 회장을 우리가 증인 신청했다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확실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제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실 부회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방안이 일부 우리 방으로 왔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ESG 경영 어떻게 하고 골목 상권에 대한 이런 투자를 계속 진짜 해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여기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주주로서 경영진이 추진했던 그 상생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게 주로 이제 매출 증대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매출 증대를 보면은 한 70~80% 정도 성장을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그 가맹점들의 비용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상생 방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주주로서 고민을 좀 깊이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경영진의 개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록 증인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그리고 우리 특허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장관님, 이 국정감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정말 장관님 일하시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장관님, 이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을 정말 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은 지금 뭡니까? 간단한 몇 단어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게 그 납품대금 연동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장관님, 좋겠다라는. 제가 몇 단어라고 한 거는 네. 예, 그 핵심만 좀 말씀 네. 드려달라는 거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외람되지만은 위에 눈치나 보고 시류를 쫓아가는 무사안일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소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장관으로서 이 어려운 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소신을 펼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현장의 신뢰를 얻는 거 이 두 가지를 잘하면은 성공할 것 같고 만일 이걸 놓치면은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여기 장관님도 이 성과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장관님이 그 고민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산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되는 예산은 너무 커요. 간극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사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그중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 가장 현 시대의 문제가 되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장관님의 소신을 확실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역 화폐 제로페이 정책 말입니다. 이것도 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 장관으로서는 확고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장관님 이럴 때는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근거해서 장관님의 소신을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뚜렷하게 제시를 해줘야 문제 해결이 된다. 먼저 의원님의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큰 틀에서는 국가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효율을 고려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저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취임한 지 4개월 정도 지났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 효율은 어느 정도 돼서 확대에 대한 부분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내일채용공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몰이 됐고 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위가 제조업이랑 건설업에 국한된 것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잘 진행을 해서 정착이 되면 그 수혜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에 있는 실사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지금 예민한 부분은 있는데 이 사업적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한결원이 집중되게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검토가 다 끝나면 자료를 공유해 드리며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실 특허청장님, 네. 모태펀드 200억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네. 다음에 좀 일부라도 복원하셔야지요. 씨앗은 남겨놔야지 전부 다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만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위조 상품이 많아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아세안 6개국하고 대만에서 적발된 것만 해도 2020년에는 한 16만 6천 건 정도 됐고 2021년에는 27만 6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거의 66.7%가 급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조상품 피해국 10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네. 위조상품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는 게 거의 22조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일자리도 3만 개 이상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차단을 하고 그런 위조상품을 판매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2022년도의 차단율을 보면은 대만하고 아세안 6개국에서 이게 71%밖에 안 됩니다. 2000년도에는 87.1%가 차단이 됐는데 이게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1년에 한 2만 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97% 정도 차단율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차단율이 떨어지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걸 무조건 높여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특허청장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식자산 분쟁 대응 센터에서 실제로 국내외 모조 상품들, 상표 침해 제품들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해외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과 아세안 6개국 그리고 대만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적발할 수 있는 적발한 율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은 전체 침해 건수 대비 저희가 인원의 어떤 한계로 지금 사실은 정말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16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또 그런 한계에 있어서 지금 주어진 상황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원 보강과 함께 좀 더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네. 실제로 이제 그 차단율 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모조 상품이 적발이 되면은 그 실제로 상표권자에게 이게 진짜 모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해당하는 그 해당 국가의 그 플랫폼 사업자다 국가 정부에 저희가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차단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통계로 잡는 차단율은 저희가 전체를 요청을 하는 것에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차단이 되는 비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그 건수 자체도 사실 좀 한계가 있고, 그 차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정부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허관을 파견하는 등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김혜주- 제가 아까 답변 김한정 마무리하세요. 의원님 예. 말씀에서 제가 제가 전문 임기제 심사관이 76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더 슬프게도 67명입니다. 제가 수치를 앞뒤로 바꿔서 정말 희망하는 그 10명 정도를 더 높이고 싶었는데 실제로 67명으로 행안부와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보충 질의 현재 시간에서 이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증인 질의에서 2분을 사용하신 것을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